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 8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작가는 데일 카네기고요. 옮기니는 임상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민망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어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정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지만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최초의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최초라는 말에 무색할 만큼 정말 완벽한 책이라고 저는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했지만 이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책들,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 그리고 본인이 강의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수강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만든 깊은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집약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긴 한데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새벽 3시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그의 열의는 식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습니다. 세일즈맨 생활을 은퇴한 뒤에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1912년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이 수많은 전기들을 엮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책의 데일 카네기의 편애묘에도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이에요.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어보았다. 거기에 더해 숙련된 연구원을 고용하여 1년 반에 걸쳐 여러 도서관에서 혹시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게 했다. 복잡하고 두꺼운 심리학 책을 힘겹게 한 줄 한 줄 읽어나갔고 수백 편에 달하는 잡지의 기사들을 뚫어질 정도로 꼼꼼히 읽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전기들을 뒤지며 모든 시대의 위대한 리더들이 사람들을 다룬 방식을 알아내려 애썼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모든 시대에 걸쳐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려고 했다. 외에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들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릴 부분은 바로 2번째 장입니다. 여기인데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가지 방법을 추려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 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 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눈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의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는 그렇게 배웠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의 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이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펜 상호 생명보험사는 판매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절대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의 기술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패트릭 제이 오헤어라는 대단히 논쟁을 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 수업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언쟁을 좋아했다. 그가 내 수업에 왔던 이유는 한때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트럭을 팔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몇 개의 질문만으로도 나는 그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을 벌이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헤어는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다. 당시엔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나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친구에게 제대로 말해준 거야. 물론 제가 논쟁에서 이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죠. 패트릭 제이 오헤어에게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내게 주어진 당장의 과제는 그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언쟁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오헤어 씨는 지금은 뉴욕 화이트 자동차 회사 최고의 판매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헤어 자신의 말로 들어보기로 하자. 제가 구매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면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별로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요. 저는 후지트 트럭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말하죠. 고객님, 들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트럭이죠. 그것을 사시겠다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후지트 트럭을 만드는 회사도 훌륭하고 파는 사람들도 훌륭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말문이 막혀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후지트 트럭이 최고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그렇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 차가 최고예요 라는 말만 되뇌 수는 없죠. 제가 이미 동의한 마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지트 트럭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는 화이트 트럭이 가진 많은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생각 차이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죠. 저는 후지트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후지트 트럭에 대해 비난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그 차를 살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 상대방이 저와 논쟁하면 할수록 그가 제 경쟁사의 제품을 살 가능성은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제가 물건을 팔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쟁하고 말다툼하느라 제 삶의 몇 년을 잃었어요.
이제는 입을 닫고 살죠. 그 편이 남는 게 훨씬 많아요.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경우란 많지 않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지에 한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당신은 옳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G. 맥카두는 정신없이 정치에 몸담은 결과 논쟁으로는 어떤 무지한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맥카두 씨는 점잖게 말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말싸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능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세무사 프레더릭 파슨스는 1시간도 넘게 정부의 세금 사정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관건은 $9,000였다. 파슨스 씨는 이 $9,000는 받아야 할 채권 중 회수 불능 상태가 된 대손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손금이라니 세상에? 사정관이 받아쳤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 세금 사정관은 냉정하고 거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파슨스 씨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논리적인 말도 통하지 않았고 사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언쟁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죠.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고 화제를 바꾸고 그를 인정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제 생각에 이건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문제 같습니다. 저도 세금에 대해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그저 책으로만 배웠죠. 당신은 경험이라는 최전선에서 그걸 배우셨고요. 저도 때론 당신과 같은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정관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을 뒤에 기대고 자신의 일에 대해 느긋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찾아낸 교묘한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의 어조는 조금씩 친근하게 바뀌었고 얼마 안 가서는 제게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나가면서는 제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곤 며칠 후에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에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소득신고는 제가 신청했던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 세금 사정관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했다. 파슨스 씨와 언쟁을 벌이는 동안에는 큰 소리로
자신의 권위를 외침으로써 그러한 느낌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파슨스 씨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논쟁은 중단됐고 그는 비로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친절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나폴레옹 가문의 수석 시종이었던 콩스탕은 조세핀과 당구를 치는 일이 많았다. 콩스탕은 나폴레옹의 사생활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조금 더 잘 쳤지만 그녀가 항상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줬고 그녀는 비길 데 없이 즐거워했다. 콩스탕으로부터 절대로 변함없을 교훈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의 고객이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우리와 논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자.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링컨은 한때 한 육군 장교를 야단쳤는데 그가 동료와 격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링컨은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 논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물며 감정이 상하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여유는 더더욱 없다. 당신과 상대가 거의 비슷하게 옳다면 아무리 큰 건이라도 양보하라. 당신이 분명히 옳더라도 사소한 건이면 그냥 양보하라.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길을 내주는 편이 더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도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하나.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8장)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라도 비난은 할 수 있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현명하고 아량이 넓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다. 아마 그의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친절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M. 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관심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링컨과 루스벨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확고한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휴식을 취해왔다.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기후 성직자들처럼 나도 공원의 참나무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생긴 화재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대단히 슬펐다. 흡연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었다. 미국 원주민처럼 행세하고 나무 아래서 소시지나 계란을 구워 먹으러 공원을 찾는 소년들이 문제였다. 때로는 불길이 거세져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 화재를 내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는 장소여서 그 경고를 본 소년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말을 탄 경찰이 공원을 순시했지만 별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화재가 일어났다. 한 번은 경관에게 달려가서 공원에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소방서에 빨리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자신 구역이 아니니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다. 나는 간절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러 갈 때마다 공유지 수호위원회 위원을 자임하게 됐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웠다. 나무 아래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불편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결과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불을 피웠으니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목소리에는 권위를 잔뜩 실어 불을 끄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게 만들겠다는 위협도 했다. 아이들의 관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다. 시무룩한 태도가 되고 속으로는 적개심을 가지며 내 말에 따랐다. 하지만 내가 언덕을 지난 걸 본 다음 불을 다시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몇 해가 지나며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약간의 요령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하는 대신 모닥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재미있니? 저녁으로 무얼 굽고 있는 거야? 나도 어릴 땐 불 피우기 좋아했어. 지금도 그렇단다. 하지만 여기 이 공원에선 위험해. 너희들이 어떤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조심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단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이 불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도 불을 피울 거 아니야? 그리고는 집에 갈 때 제대로 끄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른 잎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번지면 나무들마저 죽게 되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불을 피웠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도 감옥에 갈 수도 있지. 너희들이 어른 행세하며 재미있게 노는 걸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게 보기 좋아. 하지만 얘들아, 지금 나뭇잎들을 당장 불에서 멀리 치워줄래?
그리고 가기 전에 흙을 많이 퍼서 불을 덮어 끄고 가도록 해. 그래 줄 거지? 다음에도 불 피우며 재미있게 놀고 싶으면 저기 언덕을 넘으면 모래밭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거기선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 고맙다 친구들아. 재미있게 놀아. 이런 말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들은 협조하고 싶어 했다. 시무룩하지도 않고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체면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도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어떤 사람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거나 액체 세제를 사달라거나 적십자에 $50를 기부하라고 요청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당신이 금방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친구를 얻고 더 적은 마찰과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 월레스 B. 도넘은 말했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워낙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써보겠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 책을 읽어서 단 한 가지, 즉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적개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8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트에 많이 써내려가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말들, 저에게 새기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가지 내용 말고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